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영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도시에서 취업이 어려워지자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은 아늑하지만 밤이 되면 인근에서 이상한 소문이 자주 돌곤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영수 역시 그 소문을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민수가 도시에서 잠시 내려오면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편이라 반 농담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영수를 부추겼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일 밤 동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한적한 이른 저녁 시간을 택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씩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죠. 폐가에 도착하자 묘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집 앞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었고 오래된 대문은 녹슬어 거의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자 어딘가 싸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휘감았습니다. 1층은 오래된 가구와 바닥에 쌓인 두꺼운 먼지로 인해 거의 폐허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별거 없네 라며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의 짐작에 그 소리가 바람 때문일 거라며 자신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2층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둘은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호기심에 끌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헐거운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긴 복도 끝에 닫힌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한 듯 했지만 단호하게 들어가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방 안은 황량했고 단 하나 작은 창문만이 달빛을 일부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고 찢어진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를 낼 만한 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인형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귀신인지 환영인지 모를 형체가 인형 옆에 서서 두 사람의 손목을 꽉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던 두 사람은 결국 방을 빠져나와 죽을 힘을 다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폐가에서 멀리 떨어진 후에야 뒤돌아보니 땀이 씻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날 경험은 두 사람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 집에 대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새로운 경고가 돌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울로 돌아간 민수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어 영수야, 그 집 말이야. 인터넷에 올라온 썰 읽어보다가 우리가 본 그 인형 실종된 아이의 인형이래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영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과 함께 그날의 싸늘했던 둘의 탐험으로 다시 한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는 그 집에 대한 모든 걸 잊으려 노력했으나 가끔 밤이 되면 그 인형의 모습과 방에서 느꼈던 이상한 기운이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포썰로 인터넷에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폐가가 철거되었지만 아직도 그 자리를 지나칠 때면 오싹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합니다. 오늘 나는 한국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은 작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오래된 초등학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문을 닫았지만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과 낡은 교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공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창문 틈 사이로 불빛이 반짝거린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에 학교 근처에 가길 꺼렸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그 소문이 가짜라며 자신의 용기를 시험해보고자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별난 일행은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 동아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비밀을 파헤쳐보겠다고 호기롭게 밤중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칠판 위에는 아직도 오래된 분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먼지가 소복히 쌓인 바닥은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이리로 가자. 동아리 회장인 민수는 손전등을 앞세우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학교의 또 다른 소문, 지하실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학교 지하실에서 종종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낡고 긴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내려가자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오래되어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큰 힘을 주자 철커덩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지하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바짝 붙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 중앙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다양한 옛날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아노 건반 하나가 혼자서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 그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피아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선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곧 그 웃음소리가 피아노 저편에서 울리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소문에 귀신이 나타난 것일까요? 당황한 그들은 피아노를 돌아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아리 중 한 명인 지수는 뒤돌아보았지만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나가자. 그녀는 외쳤고 모두 동의하듯 입을 모아 빠르게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출구에 도착하자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민수는 침착하게 함께 힘을 모아 열어보자며 친구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이 문을 힘껏 밀자 드디어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학교를 빠져나와 전속력으로 마을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신 그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다녀온 후 더 이상 학교에 대한 소문을 흘리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그 학교는 여전히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날의 일을 종종 회상하며 자신들이 실제로 귀신을 본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상상 속에 갇힌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날의 웃음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새로운 용감한 이들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그 학교에 가볼 용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마을엔 언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과 공포 이야기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희귀한 만남의 숲이라는 곳에 대한 것이었다. 누구든 그 숲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소문이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나는 그런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모험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 마지막 여름방학 친구들과 나는 그 숲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총 4명이 모였고 모두 호기심에 들떠 있었다.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 그곳에 가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우리는 배낭에 간단한 간식과 물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다. 숲 입구는 그리 멀지 않았다. 입구에 다다르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마치 어둡고 깊은 미로에 들어서는 기분이 들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의 피부에 달라붙어 기분이 묘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웃고 떠들며 나아가던 우리는 점점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해가 강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하늘은 울창한 나뭇잎으로 덮여 우리를 위에서 감추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치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괜찮다며 애써 웃어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중 그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 순간 숲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조용했다. 너무나도 적막한 가운데 내 친구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돌아가자. 그 말에 모두 동의하고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우리가 지나온 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서로를 탓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우리는 현실을 직시했다.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했다. 얼마나 헤맸는지 모르겠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고 우리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그때 우리 앞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어 보였고 지금껏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두운 숲을 헤매는 것보다 안전하리라 판단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작은 불빛 하나라도 필요했기에 우리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빛이 닿는 곳마다 소름 끼치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때 오두막 저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실제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오두막을 빠져나와 다시 숲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앞에는 마을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우릴 길 안내해준 것처럼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다.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숲을 바라보았을 때 그 숲은 여전히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이후로 숲을 찾지 않기로 했다. 마치 어떤 존재가 우리를 시험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친구들과 숲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숲의 전설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숲은 그저 잃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는 신비로운 장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은 두려움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 이 이야기는 결국 추억이 되었고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허구인지 구별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가 진정으로 느낀 공포와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우정이었다.